1453년 5월 29일 새벽 천년의 시간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 너머로 오스만 제국의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이 도시, 기독교 세계의 등불이자 동방의 보루였던 비잔틴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100년, 서로마가 무너진 후에도 동로마 제국은 찬란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절, 지중해를 아우르던 영광,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의 황금빛 돔 아래서 울려 퍼지던 찬송가. 그러나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제국의 영토는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 그리고 몇몇 도시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은 이제 수도와 그 그림자만 남은 채 새로운 강자 오스만 제국의 포위망 속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1451년 19살의 술탄 메흐메드 2세가 오스만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동서 문명의 교차로이자 난공불락의 요새. 수많은 정복자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그 견고한 성벽 앞에서 좌절했던 그곳. 메흐메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비전가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방어는 전설이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가 5세기에 건설한 삼중 성벽. 바깥쪽 성벽은 높이 8m, 그 안쪽으로 12m 높이의 중간 성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솟아오른 내벽은 무려 20m에 달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이 성벽은 아랍의 침공을, 불가르의 공격을, 십자군의 배신마저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메흐메드는 새로운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포였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주조공 우르반이 만든 거대한 청동 대포. 길이 8m가 넘는 이 괴물은 550kg의 석탄을 1.6km 밖까지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중세의 성벽이 근대의 화약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메흐메드는 이 대포를 콘스탄티노플로 운반하기 위해 60마리의 황소와 700명의 인부를 동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옛 시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3년 4월 6일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만군 8만에서 10만, 비잔틴 수비군은 고작 7천.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는 마지막 황제답게 용감했습니다. 그는 성벽 위를 직접 순찰하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제노바 출신의 용병대장 조반니 주스티니아니가 이끄는 700명의 정예 병력이 합류했습니다. 베네치아 선박들도 황금각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쇠사슬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열세는 명백했고 시간은 공격자의 편이었습니다. 메흐메드의 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된 포격. 1000년을 견뎌온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돌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수비군은 밤마다 무너진 성벽을 나무와 흙으로 급조해 복구했습니다.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고치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생존의 투쟁이었습니다. 4월 20일 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이 보낸 4척의 제노바 선박이 오스만 함대 150척을 뚫고 황금각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성벽 위의 수비군은 환호했습니다. 메흐메드는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술탄은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배를 산 너머로 옮기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작전을 위해 오스만군은 보스포루스 해협 북쪽에서 황금각까지 나무 궤도를 건설했습니다. 기름을 바른 통나무 위로 70척이 넘는 배가 육지를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비잔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황금각 안쪽에 오스만 함대가 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방어선이 길어졌습니다.
육지의 성벽뿐 아니라 황금각 쪽 성벽도 지켜야 했습니다. 한정된 병력은 더욱 분산되었고 피로는 극에 달했습니다. 메흐메드는 심리전도 병행했습니다. 항복하면 목숨을 보장하겠다는 제안. 그러나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도시는 신에게 맡긴다.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 5월 28일 밤 마지막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은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동방정교와 서방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교리의 차이, 신학 논쟁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순미인 순간이었습니다. 황제는 성벽을 순찰하며 병사들과 악수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5월 29일 새벽 1시 30분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 나팔소리, 함성이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바시바주크, 훈련되지 않은 비정규군이었습니다. 인간 방패. 그들은 무자비하게 성벽으로 몰려갔고 수비군의 화살과 돌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수비군을 지치게 하고 화살을 소진시키는 것. 두 번째 물결은 아나톨리아 정예군이었습니다. 더 조직적이고 더 강력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성벽에 올랐고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조반니 주스티니아니가 이끄는 제노바 용병들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신음. 성벽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니체리가 움직였습니다. 술탄의 친위대,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부대, 신선한 병력이 지친 수비군을 압박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조반니 주스티니아니가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그는 치료를 위해 전선을 이탈했고 그를 따르던 제노바 병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 케르코포르타라는 작은 성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격을 위해 사용되던 이 문이 누군가의 실수로 제대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50명 정도의 병력이 성벽 안으로 침투했고 탑 위에 오스만의 깃발을 꼽았습니다. 심리적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적이 안에 있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황제의 휘장을 벗어던지고 일개 병사로서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대리석 속에 잠들어 있다가 언젠가 도시를 되찾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마지막 황제, 그렇게 역사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전 메흐메드 2세가 승리자로 도시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곧장 하기야 소피아로 향했습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성당 앞에서 21살의 술탄은 무릎을 꿇고 흙을 머리에 뿌렸습니다.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곳을 모스크로 만들겠다고. 비자틴의 시대가 끝나고 오스만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잔틴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법, 그리스 철학, 기독교 신학, 건축과 예술, 비잔틴이 1000년 동안 보존하고 발전시킨 문명은 망명한 학자들을 통해 서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르네상스의 불꽃이 된 것입니다. 멸망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453년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벽보다 강한 대포, 종교적 열정보다 전략적 계산, 봉건 기사보다 조직된 군대.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그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천년 제국의 마지막 날은 새로운 세계의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용기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벽만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역사에서 밀려나고 새로운 시대는 준비된 자의 것이 됩니다. 비잔틴의 몰락은 비극이지만 동시에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